제가 이제 중국의 강서사범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서성 계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 대기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자가 그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를 했었어요. 퇴사를 한 지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거기에서 제 제자가 여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가시더니 조금 전에 잠깐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좌석을 이코노믹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석을 태어나 처음 타봤는데, 야, 넓고 그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접을 참 잘 받고 왔었는데, 고맙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한국어 공부를 좀 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논문을 준비 중인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학부 학생들에게는 따로 가르쳐 주진 한국어를 가르쳐 줬는데,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 저는 뭔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일도 없고요.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너무 제가 무기력하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문제야? 제가 그랬죠. 선생님은 50년이 다 되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나는 어린 나이에 다 이루었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교수님, 농담하지 마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차갑고 냉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기는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다고,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랬죠. 선생님, 그것도 부럽다, 야.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다 될 필요는 없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남들의 눈치를 살피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 남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비추려고 노력했던 것들이에요.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감정이 소진돼.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너는 그걸 참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에이, 정말요? 장난이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친구 또 이야기 나오는 거야. 부모님은 자꾸 시집가라고 하고 친구들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 남방 지역 특징이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결혼을 하죠, 바로.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고등학교 시절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저혼하는 풍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25인데 시집을 안 간 거예요. 상당히 노처녀죠. 우리나라에 25이면 그렇지 않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노처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걱정을 해요. 혹시 내 딸이 시집까지 못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집딸은 자식을 몇 명을 낳고, 누집딸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이런 부모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죠. 부모님은 너를 낳으셨으니까 당연히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자기 몸으로 생각하는 자식에 대해서 참견하시는 거고, 너는 부모님과 한 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기 싫은 거 아니겠니? 참견하는 것은 부모님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니 잘 들어드리면 돼. 그리고 사는 건 네 몫이니까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면 되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부모님한테도 인정받고 나도 내가 원하는 삶도 살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둘 다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만 얻을 수도 있고 둘 다 양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게 그거죠.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양보하면 되는 건데, 늘 우리가 둘 다 얻으려고 해요. 둘 다 얻으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 것을 뺏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서운하고 나는 만족하고, 이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선택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늘 이제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되면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야만이 안심이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모님도 너도 문제는 없어. 다만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평가를 받아야 안심이 되는 네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정되고 평온해지면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뭔가 평가받고 나면 조금 안심이 되지만, 평가받고 나면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조해지면서 그 본인이 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정해진 대로 하고 정해진 대로 살고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은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25이면 졌을 때도 되는 나이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부모님께 의존하는 마음과 같은 빛깔입니다. 타인에게 차갑고 냉정한 것은 버림받고 상처받을 것에 대해 미리 염려에 방어진을 치는 것이죠. 이렇게 쌩까는 것과 미리 방어진을 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쌩깐다는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따라서 산다는 거죠.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것, 그런 기준에서는 쌩깐다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제자가 마지막 했던 말이 인상적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인 거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허탈하긴 하지만 인정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벽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생기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벽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